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권수정 의원님의 질문 읽겠습니다. 아울러 권수정 의원님의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 시간에 답변을 제외하고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생환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권수정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을 꼼꼼히 살펴 잘한 것은 더욱 기운내 나아가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은 바로 고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더 나은 서울시를 향해 가는 길에 최선을 다해가야겠다는 다짐으로 첫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문제점, 서울형 생활임금 관련,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서울시는 어제부터 내 삶을 바꾼 2018 서울시 10대 뉴스 투표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투표 대상은 청년수당, 따릉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2018년 한 해 동안 많은 주목을 받고 시민들이 자주 이용한 30대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올해는 어떤 정책이 1위가 되리라고 기대하십니까? 글쎄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죠. 네. 기대하십니까라고 여쭤봤습니다. 저로서는 다 탐나는 정책이어서 그냥 시민들이 뭐든지 결정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장님의 기대와 시민들의 평가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이 투표를 진행하셨습니다. 맞죠? 어떤 것이 1등이었습니까? 그때 아마 따릉이가 1등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따릉이는 작년 서울시 공유정책 만족도 1위 사업이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의 친환경 교통수단,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공유경제 모델, 도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해법 등 따릉이는 서울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일부 적자 사업이다. 그리고 계속 유지 보수비가 너무나 많이 든다.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지만 사회 공공성 차원에서의 비용 지출 면에서 저는 절대 아깝지 않은 훌륭한 정책이라고 동의합니다. 본 의원은 미세먼지 양의 20에서 25%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여 도심 내 공기질을 높이고 적극적인 자전거 정책으로서 이것을 할 수 있다면 더욱더 강력한 의지로 도입하고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민 공유정책 만족도 1위, 따릉이는 시민들의 요구와 호응에 시작한 지 벌써 몇 년밖에 안 되었지만 가파르게 늘어왔습니다. 현재 따릉이 개수는 2만여 대, 대여소는 1697개, 누적 대여 횟수는 1536만여 건, 회원수는 무려 114만 명이나 됩니다. 7월 말 기준 앱 가입자도 88만 5,622명, 서울 시민의 10명 중 1명꼴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중 20대에서 30대 이용자의 수가 73.5%일 정도로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2015년 2,000대로 시작한 따릉이는 2018년 10배인 2만 대로 늘었습니다. 2019년 예산 계획서를 살펴보니 3만 대로 늘릴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따릉이에 비춰서 이 좋은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일하는 사람, 따릉이 노동자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자전거를 수리하고 대여소마다 분배하고
불편을 접수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수는 보시다시피 그리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배송 정비 인력은 자전거가 10배가 늘어나는 동안 단지 2배로 늘었을 뿐입니다. 내년에 인력 확충 계획을 내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1월 14일자 따릉이 대요소 현황입니다. 총 2만여 대 중 수리 중인 자전거는 총 5,198대입니다. 앞에 화면에서 숫자가 좀 보이시나요? 시장님 보이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보이신다니. 정상 대여 중 또는 대기 중인 자전거를 합해보면 1,609대로 단 절반만이 운행 가능한 상태입니다. 시장님, 2만여 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 중에 1,609대가 운행 가능한 상태인데요. 그 나머지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책임 있는 시장님의 답변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아니 수리 중이니까 그렇죠. 수리, 예, 네. 수리 중이거나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배치 이동 중인 자전거가 2,817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따릉이 배송 정비를 위해서 배치되어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은 총 70여 대밖에 없습니다. 3인 1조로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 차량 50대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한 차량에 15대 정도의 자전거를 싣기 때문에 최대한 한꺼번에 움직여도 단 750대 정도만이 배치 이동 중입니다. 그럼 저 배치 이동 중인 자전거 2,817대 중 나머지 2,000여 대는 도대체 또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배치 이동 중 상당수는 고장 자전거로 정비 중인 상태도 아니고 바로 이곳에 함께 있습니다. 시장님,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신다면 이곳에 가본 적도 없으실 겁니다. 사진은 영등포 영남 주차장 지하 2층과 3층 그리고 상암센터 창고입니다. 정비 인력이 하루 최대 10대에서 15대를 숨 쉴 새 없이 수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36명의 인력으로는 들어오는 자전거를 감당조차 못해 끔찍할 정도로 많은 자전거가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자전거는 단말기 고장, 물바지 교체, 타이어 고장 등 다양한 정비를 요구합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이 타이어입니다. 계속 서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중간중간에 드려야 돼서요. 네. 사장님, 그러면 아예 시장님. 이걸 잘 알고 있는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나와서 답을 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서울시입니다. 아니, 근데 그렇기 어차피- 때문에 책임 있는 서울시장의 답변을 저는 듣겠습니다. 네. 시장님, 네. 자전거 근데 타이어가 이거 구멍이 이 나면 아니 이거는 아니, 대답하실 이 수 있는 것입니다. 듣고 아니, 말씀해 창고에 주시겠습니까? 어디 있냐고 저한테 물으면 제가 잘 듣고 모르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자전거 타이어가 구멍이 나면 어떻게 수리하십니까? 경험이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자전거 수리해 본 적은 이거는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아니라도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타이어 수리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시는 게 많네요. 타이어 같은 것이 구멍이 나면요, 자동차도 그렇고 먼저 구멍이 어디 났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땜질을 할 수 있으면 땜질을 하고요,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를 하죠. 아주 가벼운 답변일 것 같습니다. 그럼 권수정 의원님은 직접 타이어 그렇게 수리를 합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과정에 대해서. 네? 과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따릉이는 근데요,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따릉이는요, 그런 과정이 생략됩니다. 따릉이는 타이어를 바로 교체합니다. 타이어를. 환경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인 것을 알지만 밀려드는 자전거 수리를 36명 정비 인력이 시간 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살펴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새 타이어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물량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타이어를 떼우는 패치는요, 인터넷에서 살펴보면 6개 세트에 3,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입고하는 타이어 1개의 입고가는 5,000원입니다. 여기 옆으로 오십시오. 자전거 수리 내역 중 타이어 누적 수리 건수는 12,810건입니다.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쓰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인력이 없어서 자전거들은 무덤처럼 쌓여 있고 통째로 타이어를 교체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갈고 있나요? 조치가 시급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인원이 그 자전거 증가에 대비 조금 부족한 저는 시장님께 건 질문 드렸습니다. 아니 저도 알아야 답을 하니까. 제가 질문하기 전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잘 몰랐죠. 네, 알겠습니다. 모르신 걸 확인했으니까요. 이제부터 잘 알아가시길 그래서 제가 바라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이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저도 그래서 답을 드릴 텐데. 아니 그러면 통째로 그걸 갈고 있나요? 통째로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간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 가른 거는 통째로 가르면 그걸 완전 버릴 일은 아니잖아요. 버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리지 정확하게 않고, 확인한 다음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다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네. 보시나요? 예, 통째로 다 가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지금 답변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정확하게 성명 말씀하시고 이 사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네, 서울시설공단 이지훈 이사장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에 이 질문 드린 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대책 관련해서는 확인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대여소 주변에 계속하세요. 전기시설 점검을 하는 사진입니다. 네, 높은 곳에 있는 시설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사다리 차량을 이용해야 하지만 따릉이 사업소에서는 사다리 차량이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높은 곳에 사다리 차량을 대야 하지만 사다리 차량이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 하루 50만 원을 주고 불러야 하기 때문에 결국 정비 노동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저렇게 전신줄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일반직들이 받고 있는 위험 수당조차 없습니다. 자전거를 배송하는 분들은 자전거 배치를 위해 차량을 도로 갓길이나 인도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법 주차여서 단속 대상입니다. 구청 과태료는 공문 처리로 없앴지만 경찰과는 아직도 업무 협약을 맺지 않아서 단속대 범칙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벌써 3년 따릉이 사업이지만 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게다가 하루 종일 운전하며 서울 전역을 누리는 이 따릉이 노동자들은 일반 운전직이 받는 운전수당도 적용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앞서서 진행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복리후생과 관련한 차별들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원칙을 시장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비롯한 많은 현장에서 이름만 정규직이 되었을 뿐 더 열악한 환경에서 눈물 짓고 있는 많은 분들을 저는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은 전환심사 과정 중 예외 조항의 불합리성, 기존 정규직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심각한 처우 불평등의 문제, 직군 통합으로 고통받는 현장 자회사 정규직 방식의 전환이 가져온 무책임한 경영 방식에 대해서 질의하였고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기에 여기서 시장님께 중복하여 질문드리진 않겠습니다. 담당 부서를 통해서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책임 있는 답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은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의 보호선입니다. 보시는 것은 따릉이 노동자 임금표입니다. 1에서 3레벨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표를 살펴보면 기본급 133만 3천 원, 그리고 15일 이상 일하면 받는 정기상여금 13만 3,800원, 그리고 보조수당 등이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요, 시간당 7,53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하면 월급여 157만 3,770원입니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그 표를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님,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실체적으로는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지 않고요. 지난번에 저희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었는데 사실 지급 방식을 연말에 정산해서 내년 임년 초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그 재해 대책 그런 근무라든지 굉장히 근무의 변화 상황이 많아서 그 임금을 연초에 인상분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산을 한 후에 노사가 합의해서 내년, 그러니까 임년 초에 지급을 하는 형태로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운영을 해왔는데 네. 이번에 지적을 받고 제가 이것이 그러니까 시민들 눈높이에서 공정한 방식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해결 방법을 찾아서 의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은 되고 시장님께서는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왔던 것에 대해서. 아니 뭐 최저임금 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당연히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이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한테 바로 물어보시면 제가 알 수가 없죠. 시장님, 2018년 최저임금은 언제 정해졌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을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언제 정하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최저임금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것이고, 네. 그 다음 해의 최저임금은 그 전해에 네.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6월에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7,53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지불했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예산을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니면 여러 가지 정황상의 이유로 이렇게 불법이 발생하고 있고 임금 체불 행위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확실하게 그동안에 이거는 네. 아니 이사장님 말고요. 이거는 서울시에 민원을 넣었던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답변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옹호하는 답변을 서울시가 하고 계신 거죠. 마지막에 같이 해서 연말에 소급 적용해도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버젓이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시의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최저임금은 작년에 정해졌는데 이제 와서 최저임금을 연말에 주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는 이 서울시의 행정이 맞는 것입니까? 의원님, 저희 업무 특성상 연초에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최저임금은요,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매달에 개선하려고 정해진 하고 액수를 있습니다. 주어야 하고요. 네. 그렇지 않을 때는 체불임금입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다 보니까 작년에 입사하신 상담직들 상당수 그만두셨습니다. 예비 합격자 10분이 이제 입사해서 바로 또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 이거 즉각적인 조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선 이제 방금 얘기를 들어보셨지만 현장에 있어서 또 다른 사정들이 뭐 이렇게 있다는 사정을 다 거잖아요. 봐주면서 그 최저선을 지켜야 되는 아니, 최저임금을조차도 연말에 가서 소급 적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우선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바로 세워주시고요. 검토해보고 확인해보고 뭐 저는 지금까지 서울시가 그런 선언한 또는 확인한 그런 정책은 제대로 챙겨서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뭐 어떻게 된 건지 질문 사항도 저한테 정확히 주신 건 아니잖아요. 예? 사실 엄격히 말하면 사전에 질문 사항은 정확히 주셔야 저희들이 확인도 최저임금 해보고 관련해서는 연구도 해보고 공부하실 일은 사실 아닌 것 아니 같습니다. 그러고 와서 답을 드리는데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질문을 시장님께서 정확히 안 주시고 선도적으로 정책 네. 펴시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생활임금입니다. 이거는 아실 거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추진하고 계신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생활임금 관련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아니 좀 전에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 그러니까 최저임금법의 위반, 최저임금이 위반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약간의 서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는 또 다른 입장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그게 위반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는 제가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질문사항을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주셨으면 넘어갔습니다. 검토를 시장님, 해서 생활임금 답을 소개 좀 드릴 텐데,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기 와서 그렇게 막 엇박 지르는 듯이만 말씀하시면 안 최저임금은 되는 거죠. 다른 여타의 이유 없이 지켜져야 될 최저선입니다, 시장님. 아니, 물론 다음 당연히, 질문 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생활임금 관련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도 답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모르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 넘어갔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의 생활임금 내용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네? 생활임금 관련해서 소개 좀 아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얘기 좀 끝내고 아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임금 사실은 질문사항이 정확했으면 사전에 충분히 저희들이 대화를 하고 확인해서 제가 답을 드릴 텐데 사실은 질문에 이것도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정확히 못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생활임금에 대해서는 이제 질문하시죠. 소개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도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생활을 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봐서 서울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그리고 매년 이걸 발표를 하죠. 네, 맞습니다. 예. 소개해 주신 대로 이 생활임금은 서울시의 경우에는 투자 출연 기관들 그리고 이들의 자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 노동자들 그리고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1만여 명 정도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아까 뭐 여타 기타의 사항이 있다 하지만 위원이 볼 때는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따릉이도 당연히 적용 대상입니다.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니까. 맞죠? 네. 그러나 따릉이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또한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시 관리공단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예산을 이유로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어쨌든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 건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 생활형 임금 자체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사 간에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소송에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결정이 돼야 저희가 생활형 임금을 책정할 수 있는 그 대답도 어려움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 대답도 동일하게 서울시의 민원에 올라온 답변 그대로 서울시에서도 답변을 그리고 이사장님과 동일한 네. 기준으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의원님 또 내부적인 사정으로는 그 임금 인상분을 저희가 그 전체 직원의 형평성 맞게 분배를 하고 이런데 노사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양한 사업이 계속 시간차를 두고 들어왔기 때문에 각 그 직군별로 임금 체계가 굉장히 다르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근무 연수 또 여러 가지 근무하고 있는 일의 수준 이런 거에 따라서 따릉이를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생활형 임금으로 바로 적용해 버리면 다른 직군에서 또 다른 역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지금 TF를 3월부터 만들어서 올해 말까지 이 부분을 일반직 전환과 함께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활임금 적용과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올해도 똑같은 문제가 지금 발생해서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서울형 생활임금
대단히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까지 서울시는 이 생활임금의 기본급, 식비, 교통비만을 산입해 오다가 2017년도부터 기준을 바꿨습니다. 통상임금을 산입범위로 바꾼 거죠.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가 늘어나면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늘어난 것에 앞서 서울형 생활임금에는 이미 2017년도부터 산입 범위를 통상임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소송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존의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사항이고 그 전까지는 그것이 통상임금이 아닌 조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에 있어서 네. 특히 노동자들에 관련돼서 적용하는 법에 있어서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합니까? 노동자들한테 유리한 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아직 산입 범위에 들어가지 않은 것들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신 겁니다. 또한 이것은 비정규직, 정규직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서울시에서 생활임금 산입 범위를 이렇게 통상임금으로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현장에 혼란들을 만들어낸 원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장님의 답변에 대단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물론 많은 사업장, 다양한 사업장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일일이 챙겨보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위탁을 준 사업이고 서울 시민들이 가장 아끼는 제1사업 따릉이 사업소이고 시장님께서도 계속해서 자랑하고 다니시는 정책입니다. 이 속에서 이런 불평등과 이런 오류들과 어찌 보면 위법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까마득히 모르고 계시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혼란을 야기한 서울시가 조금 더 책임 있게 이 현장들을 전수조사하고 그것에 맞는 대책들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의 편에 서서 얘기하느냐를 들여다봤을 때 서울시의 노동 감수성은 여전히 정말 바닥입니다. 더 많은 교육과 시급한 교육 예산을 이 노동 감수성 키우기에 투입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공자전거 정책은 너무나 훌륭한 모델입니다. 안전과 공공성을 보완하고 그래서 더욱 확대해서요. 제가 많이 다녀본 영국 런던의 슈퍼하이웨이, 스카이사이클, 네덜란드의 솔라로드, 노르웨이 사이클로 케이블, 프랑스 리옹의 르티브 등과도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추진되어서 저희 서울 시민들이 그것을 누리고 행복감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희생을 발판 삼아서 누군가의 눈물과 땀을 착취해서 건설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이 행복한 시민들의 도시, 그 공유 자전거를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도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기대하고 바라는 서울시장님의 모습은 그런 것입니다. 따릉이 타고 평양까지 한달음에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시장님? 네. 그 기분을 일하는 노동자들도 함께 만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때 그 정책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정치는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을 향해야 한다는 기본을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정책을 발표하면서
성과를 생색내기에 급급하기보다는 내용과 과정을 더욱 촘촘히 돌아보아서 진정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사람 중심 서울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종문화회관 3청각 민간위탁 사업장 정규직화 제외되었습니다. 수익형 민간위탁 사업장인 관계로 생활임금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1년 9개월, 3개월 쪼개기 계약이 5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실태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대책에 관련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 요청드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예.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권수정 의원님 뭐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시장이 다 잘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시의회가 있고 또 시의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아까 나름 또 현장에서는 또 현장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텐데 아무튼 그런 것들 잘 살펴서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해온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시라고 하는, 저는 여전히 우리가 그 점에서는 아까 뭐 그렇게 평가를 제대로는 안 해주셨지만 그래도 어느 도시보다는 저희들이 확고하게 그 철학을 가지고 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도 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족한 또 현장의 여러 목소리들을 열심히 듣고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히 제가 챙겨서 뭐 어떻게 하든 만약에 잘못된 게 있다면 시정을 해서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의 진심 어린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권소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